오늘은 결혼 비용이 어떻게 우아하게 줄일 수 있는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혼부부의 결혼식 비용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큰데요. 저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란 이유로 많은 결혼 비용을 지출하는 게 상당히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쓸데없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결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한 엑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짠테크도 우아하게 현명한 소비를 통해 부자되는 우아한 짠테크입니다. 결혼 비용을 아끼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단지 하루에 수천만 원 쓰기가 너무 아깝다고 느껴졌습니다. 많은 결혼식에 다녀와 봤지만 생각보다 남들은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저의 아내는 결혼 비용을 아껴서 투자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결혼 비용은 일반적으로 5가지의 큰 지출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예식장, 두 번째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라 불리는 스드메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식의 꽃, 신혼여행, 그리고 네 번째는 예물, 마지막은 가전, 가구의 혼수입니다. 그러면 제 결혼식에 실제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지 꿀팁들이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식의 꽃, 예식장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식장을 고를 때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입니다. 저는 직장이 경기도이고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반면 저의 아내는 대구가 고향입니다. 또 대구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양가 지인이 편하게 결혼식에 오실 수 있게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뷔페입니다. 생각보다 결혼식에 다녀오면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깔끔한 뷔페가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선정한 예식장은 광명 KTX역 주변에 있는 예식장을 선택했습니다. 이 예식장은 2020년도에 지어진 식장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외부뿐 아니라 내부도 매우 깔끔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결혼식장이라는 인식을 주었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은 예식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호텔 예식장보다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뷔페의 퀄리티가 좋아 하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예식장 대관료는 하객 150명 기준 8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식장 비용이 가장 지출이 크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2020년 중 가장 싼 날로 예약을 도와달라고 상담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식장의 가장 싼 날은 1월과 2월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정말 춥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따뜻할 것 같은 2월 마지막 날 저의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5월은 대관료가 약 1.5배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달에 결혼식을 진행했는데요. 가장 싼 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대관료에 포함된 것 중에 결혼 사진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에 의뢰했을 때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저는 그냥 예식장에서 잡아주는 사진 기사님과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결과물도 상당히 만족합니다. 추가 비용으로는 양가 메이크업 비용으로 여자 4명, 남자 2명 기준으로 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아내를 도와줄 이모님 비용으로 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진보다 영상이 더 생생하고 그날의 기억을 더 떠올릴 수 있게 해줘서 추가로 영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친구 지인분 소개로 전문 DVD 영상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는 결혼 사진보다 영상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비용은 지인 할인을 받아서 77만원 결제를 하였습니다. 예식장에 대한 비용 정리를 해볼게요. 예식장 대관료 825만원, 영상 77만원, 이모님 헬퍼비 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혼주 메이크업비 86만원, 부케 13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식 관련 비용은 총 1026만원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많이 들면 500만원까지 나오지만 저는 아내의 배려로 스드메에서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스드메입니다.
요즘 많은 신혼부부가 당연히 스튜디오 사진 촬영을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식장 포토 테이블과 모바일 청첩장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주변 결혼한 선배들을 보면 스튜디오 사진은 장롱 깊숙한 곳에 있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싼 스튜디오 사진 대신 여행 중 찍었던 제주 커플 사진 스냅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따로 커플 옷을 챙겨가서 갈아입으면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야외 촬영과 스튜디오 촬영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어요. 스냅 사진이라 따로 도시락 같은 건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A4 사이즈 아크릴 액자를 포함하여 25만원 제주 스냅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를 포토 테이블과 모바일 청첩장에 넣어서 친구들한테 전달해줬습니다. 다음은 신랑 턱시도 비용입니다. 저는 평소에 입는 정장이 없다 보니 결혼식 이후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맞춤복은 기본 100만원 이상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성복을 반맞춤 해주는 브랜드로 선정했습니다. 원단도 이탈리아 원단이었고 제 체형에 딱 맞게 수선해 주었기 때문에 맞춤 정장과 같은 고급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자분들에게 비싼 맞춤 정장 대신 반맞춤 정장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셔츠와 구두는 미리 반맞춤 정장 치수 측정할 때 백화점에서 사이즈와 디자인 그리고 가격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셔츠는 3만원, 구두는 7만원대, 브랜드로 최대한 할인받아서 인터넷으로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저의 아내의 배려가 가장 많이 들어간 드레스와 메이크업 비용입니다. 저희는 플래너를 통해서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진행했습니다. 가격대를 미리 선정해서 알려주면 플래너님들이 업체를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알려준 업체를 최대한 인스타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리 스타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최종 몇 군데 업체를 선정 후에 받은 디자인을 캡처해서 방문을 시도했는데요. 때마침 비수기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드레스 착장 비용도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드레스에 추가로 붙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정말 감사하게 기본 비용으로 최대한의 퀄리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드레스 예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부케는 카페를 통해서 가장 저렴이 중에 제일 예쁜 아이로 선정했습니다. 나름 드레스와 메이크업은 청담동에서 진행했는데 82만원 비용이 나왔고 부케는 13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스드메 비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사진은 제주 스냅 사진으로 대체하여 2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레스와 메이크업 비용은 8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반맞춤 정장은 카드 할인을 받아서 45만원, 와이셔츠와 구두 합해서 1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스드메에 들어간 비용은 162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비용이 남자 정장과 구두가 포함된 가격이라는 겁니다. 나름 저렴하지만 최상의 퀄리티를 뽑아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혼여행 비용입니다. 안타깝게 저희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어서 해외로 신혼여행을 하고 오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인 저와 아내는 차선인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을 가장 싼 날로 진행하다 보니 여행 비성수기 시기였습니다. 덕분에 비행기 티켓 또한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2인 왕복 기준으로 23만원의 티켓팅을 하였습니다. 총 4박 5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2년을 만나면서 미안하게 좋은 호텔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첫날은 좋은 호텔에 가자고 약속하였습니다. 호텔의 숙박권은 당근으로 구매하시면 조금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의 경우 야놀자를 통해 예약할 경우 조식 포함하여 38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근으로 25만원에 구매하였는데요. 나머지 호텔은 평균 12만원 아래 호텔을 다녀왔습니다. 비수기이다 보니 조식 또는 관광지 티켓을 주는 이벤트를 많이 해서 조식을 든든히 먹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총 4박 5일 동안 신혼여행 중 숙소 비용은 61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주도 현지에서 사용한 비용은 탐나는 전 카드를 활용하였습니다.
탐나는 점 카드는 미리 충전해서 제주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입니다. 비용 충전 시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데 마일리지 또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각각 35만원, 총 70만원 충전하여 77만원의 현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미리 맛집도 사전 조사해서 탐나는 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을 이용하였습니다. 제주도의 대부분의 식당이 가입되어 있어서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시장도 이용 가능해서 양가 선물로 갈치와 레드양도 함께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 탐나는 전 10% 추가 적립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렌터카 비용입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없이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놀자 렌터카 할인 티켓을 활용하였습니다. 20만원 티켓을 구매하면 25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인데요. 저는 21만원에 무료 충전 카드 포함하여 코나 전기차를 빌려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주도 신혼여행 경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비행기 티켓으로 23만원, 숙소 4박 5일 조식 및 관광 티켓을 포함하여 61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21만원을 지출하였고 현지에서 사용한 비용은 70만원으로 양가 선물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신혼여행에 들어간 총 경비는 175만 6천원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선물, 예물입니다. 요즘은 불필요한 것은 생략하거나 관소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가 합의만 잘 되면 실용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는 간단한 커플링 정도만 하면 좋겠다 이야기를 평소에도 많이 나눴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티파니, 까르띠에, 불가리 매장 다 견적을 받아보았는데요. 최소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사치였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특별한 날 아니고 그런 반지는 잘 끼고 다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 결혼 반지다 보니 작은 다이아몬드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를 박았습니다. 14K의 예쁜 반지입니다. 제로페이 10% 할인을 받아서 90만원에 결혼 반지를 제작하였는데 저에게는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반지도 평소에 운동 때문에 잘 끼고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첩장입니다. 청첩장이야말로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청첩장을 받으면 한 번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청첩장이 잘 되어 있어서 가장 저렴한 중에 예쁜 거로 제작하였습니다. 300장 제작에 21만 1,000원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물과 기타 비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반지는 90만원, 청첩장은 21만원, 그리고 아내와 연결해준 분에게 감사의 비용으로 20만원 드렸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결혼식 사회 비용으로 10만원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례 봉투 1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신혼여행 후 직장 동료 답례품으로 쿠키를 준비하여 드렸는데요. 비용은 4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182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혼수입니다. 저는 자취 생활을 약 10년 이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되었지만 쓸만한 가전 가구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10년 됐지만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서 새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직장인 관계로 주말 아니고서는 식사를 거의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큰 냉장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도 깔끔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식기들도 부모님들이 주신 식기들이 많아서 따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혼 박람회나 전자제품 상담 받으러 가시면 상담만 받아도 식기를 주는 이벤트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LG 베스타 샵에서 상담받고 4인 식기 세트를 받았습니다. 혼수에서 산 건 딱 하나인 남자인 저에게 필요 없는 화장대입니다. 쿠팡에서 38,000원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귀염귀염해서 아내가 항상 주주 화장대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혼수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있던 거를 활용해서 채워놓고 신혼집에서 쓰고 있어요.
혼수 비용은 정리할 게 있나 싶지만 아내 화장대 구입비로 38,000원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의 결혼식 총 비용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 1,026만원, 스드메 162만원, 신혼여행 175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물과 기타 비용으로 182만원, 마지막 혼수는 38,000원으로 총 비용은 약 1,549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리얼 스몰 웨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름 이렇게 저렴하게 결혼했지만 주변에서는 중상위 정도로 결혼식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식장이 싸고 괜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만족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아내랑 정확하게 반반 진행하였습니다. 저에게 들어온 축의는 대략 1,300만원 정도이고 아내는 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비용 결제하고 남은 금액은 더 크고 좋은 것, 자산인 집을 사기 위해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이란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현실적인 조건으로 결혼 준비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부자 되는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